제가 6월 9일에 처음으로 엔화 매수를 시작해서 7월 28일 금요일까지 총 7주,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원금 1000만원, 한 번에 매수하는 금액 100만원으로 엔화 투자를 진행한 누적 수익은 총 103,354원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10만원이 넘어갔네요. 6월에 굉장히 소액으로 테스트하던 기간을 거쳐서 7월 들어서야 한 번에 매수하는 금액을 100만원으로 늘리면서 제대로 매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10만원 중에 9만원 이상의 수익은 7월 한 달 동안에 발생했어요. 1회 매매 금액인 100만원 기준으로 한 번 매수 매도를 할 때마다 약 5천원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낸 거죠. 매수 매도 한 쌍이 완료된 거는 총 30회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서너 번 정도 매매가 일어난 셈인데요. 제가 엔화투자 첫 번째 영상을 찍을 때 주 2회 매매가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복리를 계산해 봤었잖아요. 그것보다 실제로 매매를 해보니 매매 횟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많다는 것이 무척 긍정적입니다. 매매 횟수가 늘어날수록 수익 실현 기회도 늘어나서 복리가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질 테니까요. 그래서 제 매매일지의 비고란에 보시면 수익을 계속 더해가면서 매수 금액을 늘리고 있죠.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2번 매도가 완료될 때마다, 그러니까 수익이 1만원 생길 때마다 매수 금액도 1만원씩 늘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에 매수하는 금액이 105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매매 횟수가 늘어났다는 건 다시 말해서 환율 변동이 그만큼 빠르고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지난 금요일에 엔화 환율이 완전히 너를 띄었죠. 28일 금요일 하루 동안 N1 환율은 무려 25원가량이나 급격히 오르내렸어요. 평소에 한 5원 정도 폭으로 등락을 하는 편인데 그것과 비교해보면 무려 5배 가까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던 거죠. 그 이유는 경제신문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일본의 통화 정책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일본 경기에 대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언제까지나 마이너스 금리를 비롯한 초완화 통화 정책, 그리고 이런 엔저 상황을 유지할 수만은 없죠. 경기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정책도 그에 맞춰서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런 변화의 신호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시기가 벌써 오고 있네요. 7월 28일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는 기존의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에서 조금 더 긴축 쪽으로 방향을 트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통화 정책이 수정된다는 그 발표 여파로 인해서 28일 새벽부터 엔화와 일본의 국채 가격이 출렁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채 시장, 증시까지도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이날 저의 매매 기록을 보시면 7월 28일 금요일 하루 동안에만 매도를 4번, 매수를 2번, 총 6번이나 매매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이날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저도 덩달아서 매매를 바쁘게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률도 평소보다 높게 나왔고요. 여기서 잠깐 환전 관련해서 알려드리면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하루에 환전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통화별로 하루에 최대 10번까지 가능한데요. 최대 10번이라는 게 한 계좌에서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횟수이기 때문에 키움증권의 계좌 여러 개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그만큼 최대 환전할 수 있는 횟수 늘어나겠죠. 단 여러 개의 계좌를 쓰신다면 각 계좌별로 각각 환율 우대 이벤트 신청을 넣어 주셔야 우대된 환율로 환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요,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목표가에 이미 도달했는데 그냥 팔면 될 것을 조금 더 오를 것 같아, 좀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아니면 반대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매매법은 망하게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운 좋게 내 생각대로 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반대로 갈 수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급등락이 시작됐던 7월 28일 이날 새벽 동안에 환율이 굉장히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제가 분할로 3번에 걸쳐서 매매해둔 그 차수를 몽땅 다 팔아도 될 만큼 목표가에 다 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한꺼번에 팔았으면 될 거를 조금 더 잘해보겠다고 한 차수만 먼저 팔고 나머지는 더 오르면 팔아야지 하고 들고 있어 봤는데 다시 거기까지 안 올라가더라고요. 괜히 오전 내내 신경만 쓰이고 아쉽기만 하고, 오히려 처음에 팔아버렸으면 그 다음에 급락할 때 또 사서 다시 매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도 다 놓쳐버리고 말이죠. 제가 따르고 있는 박성현님의 스플릿 기법은 한 방에 큰 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작은 승률을 많이 누적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주식도 장 외 시간에 가격이 상승해서 시가의 갭 상승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28일날 이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렇게 운 좋게 목표했던 수익보다 조금 더 얻게 되는 날도 어쩌다 있는 건데, 그럴 때 제 욕심이 끼어들면 이 규칙성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예 매매 일지에 매수가 기준으로 매도가를 미리 적어둡니다. 매수가도 마찬가지고요. 플러스 4원이든 5원이든 본인의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908원에 샀다. 그러면 913원 이상 매도한다. 이전 차수에서 908원에 샀다면 다음에는 903원에 도달했을 때 매수한다. 아예 이렇게 적어놔 버립니다. 그래서 환율 조회를 해봤을 때 내가 적어둔 숫자에 도달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매를 하는 거죠. 별거 아닌데 이거를 안 써두면 제가 숫자를 보면서 자꾸 뭔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잡생각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지에 적어둔 금액을 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할 매수를 해뒀기 때문에 지금 약간 낮은 가격에 파는 듯해도 어차피 그 다음 또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분신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굳은 다짐과 의지만으로 욕심을 버린다는 건 참 어려운데, 이런 분할 매매 시스템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지키는 걸 지금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다만 일본의 경기 정책이 수정되면서 최근에 변동성이 커진 이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고 앞으로 환율의 큰 방향성이 드디어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규칙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10년의 기간을 놓고 보면 바닥권인 상태니까요. 바닥권에 있는 때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싶어서 원래 저는 5원 단위로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왔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910원 이하에서는 4원 단위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고 900원 이하에서는 3원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는 걸로 그 매수의 간격을 좀 좁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니까 수익을 실현할 기회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매수 간격을 이렇게 좁히는 것과 매수 금액을 늘리는 그 두 가지 방법 사이에서 고민을 했는데요. 매수 간격을 좁히는 편이 제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겠다 싶어서 이 방식을 택해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낮아질수록 더 사겠다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된 데는 엔화 환율의 10년간의 최저점이 기준이 되었어요. 환율은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주식과는 달리 끝도 없이 오르거나 끝도 없이 떨어져서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게 아니죠. 상방과 하방이 막혀 있어서 그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10년 내 최저점이라면 거의 바닥이라고 봐도 괜찮겠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사도 물릴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고 오를 가능성은 높겠다. 한마디로 상당히 안전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제 판단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죠. 예상치 못한 변수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 최대 10회까지 분할 매수하는 걸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매수를 930원대에 하게 된 것은 930원을 상단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어요. 10년의 최저점이 885원, 7원 이 정도 되니까 그 바닥에서부터 5원 단위로 10번까지 올라가 보면 1차 매수가 930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매수할 차수를 더 늘려서 나는 최대 20회까지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범위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자금 여력과 또 매매 성향에 따라서 맞는 기준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세캣 홈메이드 머니 박성현님의
스플릿 방법으로 실제 매매를 해보니까요. 1, 2회차에 좀 높은 환율에서 매수한 아이는 말하자면 오래 물려있고 한 4, 5회차 정도 되는 그 차수에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제 매매일지에서도 보시면 첫 매수는 930원대였지만 그때 매수한 금액은 그냥 물려있어요. 902원에서 920원 사이에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낸 거죠. 환율이 굉장히 올라주기 전까지는 1번, 2번 정도 되는 애들은 꽤 오래 묶여서 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외환으로 증권사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다 보니까 뭐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저는 평균 한 926원 정도의 환율로 산 총 5만엔을 1번 분신으로 보고 있는데요. 매도 목표가를 931원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안 오니까 지금 2달째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활용할 목적으로 일본 주식을 매수해봤습니다. 7월 11일에 매수가 516원에 사서 8월 1일에 약 570엔 정도에 매도했고요. 3주 만에 10.43%의 수익을 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게 활용을 한 것 같네요. 원화로 환전을 한 것은 아니라서 아직 환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니까 나중에 환율이 올라서 환차익까지 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주식 매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키움증권의 경우 일본 주식은 모바일로는 거래가 안 되고요. HTS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주 단위로만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참여자가 많아서 굉장히 편리해진 미국 주식 거래에 비해서는 좀 제약 조건이 많은 편입니다. 저는 경험 삼아서 처음으로 한번 매매를 해본 거라서요. 그냥 대표적인 종목 중에서 주가가 좀 싼 종목을 선택했어요. 왜냐면 주가가 높은 종목은 100조 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제가 아직 그렇게 큰 돈을 일본 주식에 넣을 만큼 공부를 한 건 아니라서요. 종목에 대한 공부는 전혀 없이 그저 가격이 맞는 종목들 몇 개 차트를 좀 비교해 보고서 산 거였는데 수익이 났으니까 순전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묶여있는 엔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경험 삼아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앞으로 혹시 묶여있는 엔화가 늘어나서 활용의 필요성이 더 커지면 좀 더 진지하게 종목도 분석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선택해서 안전을 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차, 그리고 일본 주식을 제가 샀다고 하니까 혹시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까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일본 주식을 사야지 엔화 환율 우대를 받는 게 아니에요.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미국, 중국, 홍콩, 일본 시장 중에서 아무거나 거래를 하면 키움증권에서 환전할 수 있는 모든 통화에 대해서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주식을 거래해도 엔화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키움증권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증권사마다 다 달라요. 환율 우대를 해주는 거는 기본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벤트를 신청해야지 환율 우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계좌마다 신청을 해야 되고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에만 이벤트 신청을 해서 우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의 모든 조건이 증권사마다 다 다르고 이벤트마다도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이용하실 증권사의 홈페이지 이벤트 안내 페이지를 상세하게 읽어보시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서 꼭 정확하게 직접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주식을 매매해보니까 외환투자가 이런 것도 참 장점인 것 같아요. 주식은 배당을 받지 않는 이상 물리면 그냥 쳐다만 보는 수밖에 없는데 외환은 돈이니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엔화라면 일본에 여행을 가서 쇼핑을 할 수도 있겠고요. 제가 했던 것처럼 일본 주식이나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활용할 여지가 다양하게 열려있다는 것 또한 외환투자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경험과 시도들을 해보면서 저만의 규칙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엔화 투자를 계속 이어가면서 전환점을 맞이한 일본 경기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엔화 투자에 관한 소식들 또 꿀팁들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제색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투자도 수익 빵빵 내시면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